자, 우리 이어서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9번 한번 보세요. 49번. 뭐 간단한 거는 좀 빨리빨리 풀도록 할게요. 자, x제랑 y제를 소비해서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효용 함수가 이렇게 있네요. 항상 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쓰세요. 효용 함수는 x 플러스 2y 이렇게 있고요. 예산제약식은 주어진 정보를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좋겠는데 우선 기본적인 식으로 쓰시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소득은 주어져 있지 않고요. x의 가격이 2, 얘가 원래 2, 그 다음 y의 가격이 1, 원래 이렇게 있었대요. 자, 무차별 곡선의 형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x랑 y 이렇게 있는데, 자, 무차별 곡선을 파란 색깔로 하면 y로 정리하면 MRS 보면 아시겠지만은 y로 정리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차별 곡선 이렇게 기울기가 쭉 있어요. 자, 이때 요 예산선 보면은 py분의 px 하면 우선 이게 1이니까 y를 기준으로 하면 2잖아요. 기울기가 가파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파른 예산선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전 상황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요게 균형점이 되네요. 자, 이거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요거 기울기는 2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살짝 하시는데 나중에 좀 익숙하게 되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RS는 XY가 2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X를 내가 2분의 1만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X를 살 때 들어가는 돈, 비용이 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비용이 더 비싸네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의 소비량을 줄이고요. Y의 소비량을 늘려요. 근데 우하향하는 직선이니까 구석해가 나올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그럼 Y제만 구입하게 되죠. 근데 이 상황에서 X의 가격이 바뀌었어요. 1로 바뀌었대요. 1로. 이게 아니라 1로 바뀌면 이거는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1로 바뀌어봤자 뭐 이거네요. 그러니까 좀 사실 문제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1로 바뀌었어요. 1로 이렇게 바뀌어도 역시 부등호 이거 바뀌는 거 전혀 변함없잖아요. 이게 1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 구석해가 계속 발생해서 X, Y제 소비량은 불변이다. 그러니까 Y제만 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한 번만 풀어보시고 다음에 그렇구나 해서 넘어가신 다음에 제거하셔도 돼요. 자, 50번 문제 좀 볼게요. 자, 제목은 소득소비곡선 도출이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제약식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지겹도록 많이 쓸 거예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자, 그러면 네, 효용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예산제약식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이게 이제 효용극대화점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소득, X의 가격, Y의 가격 이게 이제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 자체가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한다고요.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하는 점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거 이걸 우리는 ICC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그때 ICC 보면 여기 가만히 보세요. X의 소비량이 증가하고요. Y의 소비량도 같이 증가하잖아요. 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X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Y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걸 지금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게 뭐 X, Y 지금 Y는 관심 없어요. X만 관심 있다라고 하면 또 역시 관심 있는 것들 두 개를 끄집어내요. 소득이 증가할 때 X만 관심 있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과의 관계로 표현을 하는 거죠. X 소득. 이거 우상향하는 방향이네요. 이게 우리는 엥겔 커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또 할 거는 뭐냐면 얘가 변할 수 있네요. PX가 변했어요. 그러면 이쪽에다 쓸게요. PY분의 PX 중에서 X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싸진 거를 많이 선택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 효과 때문에 X가 증가하고 Y는 감소하고요. 근데 실제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때는 열등제냐 대체제냐 열등제냐 아니면 정상제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튼 나의 관심사는 X의 가격이 싸져서 대체 효과 그리고 가격이 싸져서 실제 소득이라 할게요. 실제 소득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소득 효과
요게 이제 눈에 보여요. 지금 Y도 이제 영향 미치는 거 있을 텐데 Y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X의 가격이 하락한 거를 여기에다 표현하면요. 좀 이거 다시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좀 보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노는 게 저 식에서 그냥 계속 노니까 별거 없어요. 자, 이게 X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거죠. 하락했을 때 효용 극대화하는 점들 이렇게 연결하면 그것을 우리는 PCC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나도 직접 아까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XJ 가격과 요거를 직접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X를 놓고 PX를 직접 놓고 이렇게 이 마이너스 관계잖아요, 부호가. 그러면 이걸 디맨드 곡선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느낌을 잘 한번 보시면 가져가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효용 극대화하는 점은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한다는 거 그것도 잘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ICC, PCC 도출하세요. 이게 또 이제 미시경제학의 큰 관심이고 최근에 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별거 없어요. ICC, X, Y를 어떤 소득이라는 거에 포인트 맞춰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에 있는 거 정도만 하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몇 개 이런 거는 이제 또 볼 기회를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가영이는 효용함수가 루트 XY가 되고요. 그냥 한번 써볼게요.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효용함수가 루트 XY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X의 가격이 100, Y의 가격이 200. 소득 소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득은 주어지지 않았고요. X의 가격 X, Y의 가격 Y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거 가격이 100, 요거 가격이 200 이렇게 주어져 있군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두 개 MRS 풀어야 되네요. MRS XY. 이게 이제 이렇게 콥다글라스 효용함수일 때는 뭐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그냥 항상 x분의 y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py분의 px 하면은 이거요. py분의 px인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과 200이니까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이 관계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효용 극대화하는 점들 이거던 다 저걸 나타내는 게 이 관계식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 소비 곡선이네요. 이걸 충족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해요. 소득이 이렇게 증가할 때 XY의 상대 가격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2분의 1로 유지되어 있다는 상태니까 그때 XY 소비량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칠판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X고요. 이게 Y잖아요. 요거 Y로 정리하면 Y는 2분의 1 X죠. 그래서 저 ICC가 2분의 1 X, 아이고, 죄송해요. Y는 2분의 1 X, 요걸 따라서요. 쭉,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선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선 속에 저게 보이셔야 돼요. 소득이 이렇게 있을 때, 예산선이 있을 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거만 좀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제 딱 정리했으니까 요 그림 내용 아시고 ICC를 도출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늘상 하는 게 MRS랑 요거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MRS 구하고 PI분의 PX 딱 하세요. 그 다음에 뭐 답과 관련된 거 있나 찾아서 나오면 그냥 그게 답이에요.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엥겔 곡선의 도출. 이 ICC에서요. 엥겔 곡선을 도출하는 거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엥겔 곡선 도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여기서 도출한다고 하면. 엥겔 곡선이 뭐와 뭐가 관심인가를 보셔야 돼요. 다시 이쪽으로 와보시면은요. 엥겔 곡선이라는 것은 X랑 M, 소득. 그러니까 소득을 다이렉트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든 게 다 또 예산선에 다 담겨 있어요. 여기를 잘 째려보시면 이렇게 막 변수들이 많은 건데 나는 관심사가 이거 소득과 X의 소비량이 관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X 가격과 Y 가격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안 주어지더라도 사실 고정되어 있는 상수 취급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100, 200 이렇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X가 관심인데 여기 제거해야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X라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이렇게 있었는데 관심사가 이제 소득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XY 평면에서는 M이 고정돼 있다니까 얘가 조연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1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저 M이 이제 주연으로 딱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관심사는 여기가 X고요. M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식에서 나는 m과 x를 해야 되니까 얘 갈아쳐야죠. 얘 없애야 돼요. 자꾸 동그라미 써서 그런데 이 y를 제거하면 돼요. 얘를. 어떻게 제거할까 하면 요 관계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y는 2분의 1 x를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끝.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되게. 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 m은 px, x. 이게 고정된 상수라는 거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py에다가 요 y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m과 x가 되니까요. x로 따로 끄집어내시면 x 이쪽으로 빼면요. px 더하기 2분의 1 py 그리고 x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m이고요. 여기가 x고요. 그러니까 x 수평축에 나타냈으니까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현을 그냥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 기울기가 바로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뒤에 뭐 요 문제가 또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일반화된,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일반화된 경우고요. 51번에 나와 있는 거는 앵겔 곡선 구하세요. 이거는 좀 특수한. 그러니까 효용함수를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로 바꿔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51번 보시면 패턴이 똑같아요. 효용함수가 값은 항상 1대2의 비율로 x와 y제만을 소비한다. 아, 이거 우리가 효용함수를 좀 만들어야 되네요. 어떻게 만들까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할게요.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 받습니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 ax, by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그냥 막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뭐 찾아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예산제약식 이거 보셔야 되겠고요. px, x 더하기 py, y 이렇게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하셔야 될 거는 이 효용함수가 L자라는 건 알겠는데 이 결합 비율이 1대2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거를 좀 찾아내서 빨리 우리가 A와 B 값을 구하실 필요가 있네요. 자, 그러면 X가 되고요. Y. 관심사가 X, Y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무차별 곡선은 둘 중에 작은 거니까 L자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니은자. L자 영어 쓰기 싫어서 요즘 니은자라고 또 쓰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모가 x가 이만큼 되는 거니까 요 기울기는 바로 x분의 y가 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x분의 y로 하니까 x 분모로 가고 그럼 x분의 y 하면 b가 이쪽으로 가면 되네요. 그렇죠? 이꼴로 놓으시면 이꼴 놓으시면 그러면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얘가 b만큼 갔을 때 얘가 a만큼 간다.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값은 항상 1대2의 비율로 x와 y제를 소비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1대2의 비율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효용함수를 다시 써볼게요. 요거 얘 입각을 하게 되면 둘 중에 나타내는 게 a가 2고요. 2, x, 그냥 y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도 없는데 조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뭐 막 외우더라고. 알파분 이거는 뭐 몇 대면 하면 또 시험장 가면 또 헷갈려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뭐 L자 요거 두 개 같은 거 살짝 이렇게 좀 끌적끌적 하시면은 대충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앵겔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앵겔 곡선은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랑 요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이 y를 좀 제거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책마다 다른데요. 앵겔 곡선 나타낼 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나는 소득이 변하는 게 관심사니까 이걸 독립변수를 여기다 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y제인 경우 여기다 놓으면 또 익숙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에서 x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물어보는 게 이걸 나타낸 건 이걸 나타낸 기울기가 반대가 되잖아요. 여기서 2분의 1이면 여기서는 2가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거기 보시면 단 기울기는 수요량의 변화분의 소득의 변화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축이 X의 소비량이 수평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지금 했던 거, 뭔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얘와 얘와의 관계로 찾아내는데, 아유, 이 y를 좀 제거해야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제거하지? 이거 같다라는 거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이 x를 끄집어낼 수 있죠. 무차별곡선 요거 꼭지점 되는 부분에서 항상 결합 비율이 발생하는 거니까 y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쓰고 지저분하게 나타냈지만 그냥 여러분들 좀 익숙하게 하면 그냥 요 두 개 식에서 그냥 끌적끌적해서 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 집어넣으시면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이게 m은 px x 더하기 그 다음에 py 2py x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x로 끄집어내니까 px 플러스 2py x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수평축이 x고 수직축이 m이니까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엥겔 곡선 끝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주관식으로 이렇게 내면 또 이게 더 멘붕이 와요. 뭐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미시경작에서 효용함수 이렇게 딱 주고 엥겔 곡선 구하세요.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때 방향 길 헷갈릴 때는 항상 요 두 개씩을 딱 놓고요. 엥겔 곡선이 뭔가 얘와 얘가 관심이구나. ICC는 뭔가 그때는 얘와 얘를 해야죠. 동네가 XY니까. 그래서 얘네 둘과의 관계인데 얘가 변할 때 물론 얘는 고정돼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정도의 문제만 보셔도 충분하니까요. 좀 반복해서 정리해 보세요. 다음 52번 문제 좀 풀어보세요. 전 칠판 지울게요. 그러니까 52번 같은 문제가 뭐 이거는 딱 보기에는 좀 익숙하니까 해볼 만한데 만약에 시험장 가셨는데 1, 2, 3, 4, 5번이 다 한 문제씩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풀까 말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난이도가 글쎄 뭐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때는 1, 2, 3, 4, 5번을 다 푸는 거를 주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만 물어보면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풍부하게 주는 거니까 좀 난이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효용함수 효용을 극대화해요. 뭐 이거 지겹도록 쓰네요. 7 루트 xy 이렇게 돼 있고요. 예산지약식 그냥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자, 효용 극대화하는 것을 구합니다라고 하면 첫 번째 MRS를 구하셔야 돼요. MRS xy를 푸셔야 되는데 MUX 이거 x로 미분하고요. MUY.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콥터글라스 효용함수로 생겼으면요. 항상 x분의 y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거 교환 비율인 상대 가격 비율이 py분의 px 이렇게 얻어낼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xy의 관계가 요거를 끄집어냈어요. 이 관계를 얻어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소비 함수 이런 걸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소비 함수는요. 우리가 요거예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x제의 수요 함수를 구하세요 하면은 이게 막 어디서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탄력성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x의 수요 함수는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하면 px, py, m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px, py, m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상한 애가 한 명 있어. 역시 y네요. 그렇죠? 이 y를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y로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x로 정리하면 y가 없어지니까 전부 다 요거로 나타낸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기 대입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m은 px, x 더하기 그 다음 py 요거 y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py분의 px고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지금도 뭐 수십 번 저 목적식과 제약식 쓴 것처럼 시험 문제에서는 저 효용함수를 이렇게 줬다가 레온티에프를 줬다가 완전 대체제를 줬다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준선형 효용함수를 줬다가 이제 그 정도니까 효용함수를 매번 이렇게 바꿨을 때 이제 뭐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뭐 수요 함수 구해라 뭐 뻔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반복해서 숙달시키시면 요쪽 파트가 이제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비자 선택 이론이 애매한 게
나는 진짜 경제학을 잘 못하겠어요. 특히 계산 문제 뭔지 PCC, ICC. 그럼 제껴버리세요. 아예 이쪽 파트를 과감하게.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험 문제가 한 40문제 나오잖아요. 수요 공급은 반드시 푸셔야죠. 이게 쉬운 거니까. 소비자 선택 이론은 포기. 나와봤자 사실 한 2문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2개 날려도 되지. 생산자 이론은 똑같은 맥락인데 좀 쉬워요. 뭐 한계 생산 뭐 이런 거 하는 거랑 또 비용 함수도 또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리고 시장 이론 가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하고 독점 시장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완벽하게 좀 해놓으시고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게임 이론, 과점, 뭐 꾸르노 구하는 거 복잡하네요. 그냥 하지 마시고 어설프게 그냥 뭐 3분의 2 하는 거 시대는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점 시장 모형 나올 때는 뭐 이렇게 한곡선 구해가지고 하는 거로 나오거나 아니면 미시경제를 전공했다 그러면 거의 다 게임 이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게임 이론이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 내시 균형 구해라 이 정도 레벨은 안 나와요. 앞으로는. 그러면은 조금 이제 미시경제 책이 또 새로 나온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해서 게임 이론 나오게 되면 또 이게 애매해요.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조금 하는 거 그냥 제껴버리고 생산 요소 알아서 잘 제끼시대요. 근데 좀 조금 하셔야 되는데 차라리 일반 균형에 보면 이제 공공재 요즘 중요하니까 외부성 단골로 나오는 거 있어요. 그리고 정보경제학 이런 거요. 이런 것만 해도 시험 문제가 한 20문제 한 18문제가 미시 문제 나오는데 한 절반 이상은 맞춰요. 그래서 미시에서 그보다 더 해야 된다. 이제 시험이 좀 쉬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반 이상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거시는 좀 많이 맞추고, 거시는 딴 데보다 이제 국제무역, 뭐 이쪽 국제금융 이쪽이 조금 연결해서 어려울 수 있긴 한데요. 그래도 미시보다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 세이브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런 거 좀 확실하게 해놓고, 근데 지금 한 것처럼 요쪽 파트 계산 문제를 지금 하실 때 조금 연습을 하시면은 계산 문제만 좀 자신 있으면 나중에 뭐 딴 거는 조금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거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정리하게 되면 이게 왜 재밌냐면 이게 지워져요. 미시경제는 많이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러면 이거 EPX, X 이렇게 되네요. 근데 우리는 요 X로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정리하게 되면 X로 나눠야 되니까 EPX분의 M 이게 바로 우리는 X제 수요함수 도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요거 변수로 나타냈으니까요.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네요. 증가하니까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면 X의 소비량 증가하죠. 분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X제는 정상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소득 탄력성을 구하게 되면 이거 1이라는 거 보이세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X의 소비량이 있고요. 요거 M, 델타 M, M분의 델타 M하고 상수니까 없어지고 이거 분모 PX분의 델타 P 이렇게 하시면 탄력성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여기 가격이 변했을 때도 영향 미치는 거 가격 탄력성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따 또 다시 할게요. 그거는. 자,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요. 여기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영향을 안 주네요.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제로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막 뭐 알파, 베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요 함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만 이렇게 외우시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진짜 나중에 시험 뭐 한 달 전에서 뭐 그냥 이게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때는요. 이거 시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띠디딕 해서 이렇게 쫙. 머릿속에 방법을 막 이렇게 공식 같은 거 막 해서 자꾸 넣으시기보다는 그냥 좀 편안하게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저 경제학 전공 안 할 건데요. 안 하셔도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까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제 그거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한번 문제 좀 볼게요. 1번. 자, 정보가 X와 Y의 가격이 주어져 있네요. X제 가격이 200이고요. 이게 200이고요. Y제 가격이 50이에요. 이게 50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그래서 1번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X분의 Y는 4 이걸 얻어내니까 Y는 4X가 되니까 1번에 보시면 Y제를 X제의 4배만큼 구입한다.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2번에 거기 밑줄 치세요. 가격 소비 곡선은 수평선. 밑줄 치실까요? 2번인가요, 그게? 2번. PCC를 한번 도출해 볼게요. PCC.
우선 PCC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예산선을 잘 째려보세요. 저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여기다 그냥 쓸게요. 소득 M은 X의 가격 X 더하기 Y의 가격 Y 이렇게 있어요. PCC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뭐가 변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ICC는 I가 인컴이니까 소득이 변했을 때고요. PCC는 프라이스니까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는 거예요. 근데 변할 수 있는 요인이 탄력성에서 본 것처럼 가격이 하락하면요. 가격만 변화하고요. 소득이라든가 다른 재화의 가격은 다 픽스돼 있다, 고정돼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얘가 어떻게 얼마나 영향 미치는가 이제 그거를 보는 게 나의 목적이 돼요. 근데요. X의 가격이 하락해요. 이게 P0라고 할게요. P0에서 X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해요. P1 가격이 계속 하락해요. P2 이렇게요. 하락하는 상황인데 이 특수한 경우로 먼저 한번 봐보세요. PCC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수평으로 쫙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하세요. PCC. 자, 이게 수평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무차별 곡선이요. 여기를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완만하게 그려가지고 좀 그렇게 되는데 이해되시죠? 여기 이렇게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수평이 돼 있으면 자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YJ 소비량이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잖아요. X 가격이 하락하는데 상대 가격으로 YJ는 가만히 있고요. X 가격만 하락하는데 YJ 소비량 그대로 고정돼 있고 X 소비량만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요 예산식에다가 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얘마저 픽스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사실 한번 잘 보세요. 요 식인데 얘도 멈춰 있고 멈춰 있어요. 얘네들도 멈춰 있고 얘가 이렇게 변하면 이 충격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고스란히 다 가니까 탄력성 1이다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죠. 자, 이걸 만약에 식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떠한 상수값이잖아요. 멈춰 있으니까. 이걸 전리 넘겨버릴게요. 다 상수끼리. 그러면 M PY Y 이거 다 상수예요. 상수. 어떤 상수 K라고 할게요. K는 PX X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잘 체크해서 자꾸 요거는 몇 번 봐두셔도 돼요. 그냥 PCC가 수평이면 가격 탄력성이 1이래. 그거 아무데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 한 20년 전에 PCC가 수평이면 가격 탄력성 얼마인가? 1번 1, 2번 2, 3번 무한대 뭐 이런 거고요. 요즘은 그런 거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 탄력성 구해볼게요. 탄력성. 우리가 이제 보통 할 때 이걸 그냥 10으로 둬도 되고 K로 둬도 되는데 뭐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보면 직접 구해보는 거예요. 직접.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가격이 얼마 변했을 때 여기 Q가 X예요. X 소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요. Q 대신 X 뭐 그렇게 헷갈리시진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 이렇게 씌우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요거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요거를. 자, 이걸 구하시면 이거 x를 px로 나눠야 되니까 요거를요 좀 식을 바꿔줘야 되네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x는 px분의 1 그냥 k로 할게요. k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그냥 px라는 것은 분모는 px의 마이너스 1승에 k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마이너스 1승은 그냥 분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px분의 1 이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요거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앞으로 내려오고 하나 빠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하시게 되면 자, 요거 미분합니다. px로. 그러면 마이너스 1 내려오고요. 하나 지수가 빠져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빠지고요. 끝.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값 볼게요. px랑 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px로 돼 있으니까요. 그냥 px는 그냥 살려둘게요. 살려두고 x는 어떻게 됩니까? x 이거 그냥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x 그대로 쓰시면 px분의 k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건데 요거 p의 제곱 px분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위로 또 올라가니까요. k 빠졌네. k. 여기 k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1에다가 k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 k랑 k 지워지고 요거랑 이렇게 하나씩 다 지워져서 절대값 씌우게 되면 1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 이제. 그래서 수요 곡선이 px랑 x를 곱한 게 어떤 상수가 되면 이 k가 만약에 10이라고 할게요. 10이 되면 자 수요 곡선 그려볼게요. x가 되고 px가 되는데 이렇게 직각삼각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10이라고 하면 x는 px분의 10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요. 그냥 아까 한 것처럼 px랑 x 이거 x제 지출하는 금액이잖아요. 얼마짜리 한 x제를 몇 개 샀니 이게 10으로 일정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탄력성이 항상 1이 돼요. 그래서 x가 만약에 1이 되면은요. 가격은 10이 되니까 이 면적이 TR이 되는 거죠. TR. 기업의 총수입. 그러니까 우리가 PQ 이거잖아요. PQ가 10으로 총수입이 항상 판매 수입이 일정하게 되면 그건 탄력성이 1이에요. 만약에 x가 2가 되면 x의 가격은 5가 되니까요. 이 면적 이것도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TR이 항상 일정하게 되면 탄력성은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나타냈던 변화율로 한번 볼게요. 변화율로 보시면 자, 이거요. 변화율로 표기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 K는 그냥 K분의 델타 K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빵이라고요. 빵. 상수는 변화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PX분의 델타 P 곱하기는 더하기로 쓴다고 그랬어요. 더하기 X분의 델타 X 이렇게요. 그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서 가만히 보면 가격의 변화율과 수량의 변화율 서로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가격 탄력성 1 그거 나올 수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직접 푸는 거는 요거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미분 연습할 때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는요. 식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이게 변화율로 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요거 익숙하게 되면 얘 상수네. 변함없네. 가격이 변하면 다 얘로 가겠네. 가격 탄력성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이쪽으로 쭉. 이쪽으로 다시 오면 이거 다시 볼게요. X 소비량이 이렇게 있는데 2는 상수니까 무시해도 돼요. 1이 있든 2가 없든 변화율은 빵이니까. 그러면 가격 탄력성 구하세요 하면 얘도 상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가격 탄력성 1. 물론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소득 탄력성 구하세요. 이거 다 없다고 치세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전부 다 쟤한테 증가하는 거니까 소득 탄력성도 1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좀 그거를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럼 PCC가 이렇게 수평이면 XJ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는 거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PCC가 우상향 하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PCC가 우상향. 요거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안 그러면 근데 좀 그래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예산선 다시 써볼게요. M이 있고요. 저기 있지만은 PX, X 있고 PY, Y 이렇게 있어요. 자, 다시요. PCC니까 뭐가 변합니까? 라고 하면은 소득은 가만히 있고요. 얘도 가만히 있어요. 그때 X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PCC가 우상향하면요. 무차별곡선이 여기를 접하는 거고요. 이때는 Y의 소비량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Y 소비량도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X의 가격이 하락한 힘이 얘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을 때 탄력성이 1이었었는데 얘가 일부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얘가 더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부 뺏기니까 X 가격 하락한 거 그 충격이 좀 작네요. 가격 탄력성이 그래서 1보다 작게 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되세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이요, 요거. 자, 그러면은 PCC가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우하향한다 할게요. 우하향. 여기다 쓰면 자꾸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해서 쓸게요. X가 있고요. 의도하는 바는 다르게 좀 판서가 지저분해졌는데 이렇게 할게요. PCC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PCC.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PCC가 우하향한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따 나오겠지만 두 재화의 관계는 보완 관계다. 대체 관계다. 탄력성은 뭐다. 이런 걸 다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를 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X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게 이렇게 변한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Y의 소비량이 여기 줄어든다는 게 느껴지시고 X 소비량은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X는 당연히 증가하죠. 자, 그러면 이 예산 제약식 가만히 보시면 M은 PX, X 더하기 PY 이렇게 Y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얘는 고정돼 있고요. X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얘도 고정돼 있고요.
하락하는데 Y의 소비량이 줄어들잖아요. 얘가 가만히 있어도 얘가 탄력성인데 얘가 줄어드니까 얘는 이 힘을 더 받아서 왕창 증가한다고요. 그럼 가격에 대해서 얘는 얼마나 이거 크게 변했네.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갖고 우하형 이거 하는 것보다요. 예산선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PCC라는 것은 얘가 변하고 그랬을 때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 소득 탄력성은 얘가 변했을 때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 뭐 그런 것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하고요. 2번에 보시면 가격 소비 곡선이 수평이기 때문에 5번에 가격 탄력성은 1이다. 그래서 밑에 핵심 체크에다가 효용함수가 저렇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인 경우에 특징, 책에 요거 문제를 해가지고 정리해 놨는데 그거 좀 잘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뒤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아이고, 똑같은 게 또 나왔네. 53번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7 이걸 빼버린 거네. 7 대신 그냥 1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차피 상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효용함수가 우리는 순서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루트 x라는 효용함수가 있고요. 루트 xy. 여기다가 2를 곱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a를 곱해주거나 b를 더해주거나 이때는요. 우리가 효용함수 자체가 다 똑같아요. 그 값은 다르지만 위에서 투영시켜서 봤을 때 똑같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이거 과거 기출문제 중에 하나예요. MRS를 구해봐요. MRS XY를 구해봤는데 이게 다 똑같게 되면은 그럼 다 동일한 효용함수다. 이걸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요. 이쪽으로 와서 할게요. 무차별 곡선이 효용의 값이 여기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는 아까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형태가 이렇게 다르면은 이건 다른 효용함수예요. 근데 MRS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 XY랑 7 루트 XY랑 MRS 구하면 둘 다 똑같이 X분의 Y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이는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순서를 나열하게 되면 위에서 투영한 무차별 곡선은 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거 좀 어려우시면 우선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다시 말 문제 할 때 또 보거나 할게요. 자, 아무튼 53번 문제를 보시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도출한 거 똑같아요. 그대로 하면 MRS랑 PI분의 PX 이거 구하신 다음에 대입을 해서 도출하시면 요거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럼 소득 탄력성 1, 가격 탄력성 1, 교차 탄력성 빵, 그거 똑같이 그냥 끄집어낼 수 있어요. 답은 그래서 5번이 틀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54번 문제 볼게요. 자,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세요. 심심풀이로 해서 언제나 이걸 왜 했냐면 핵심 체크에 나와 있는 거 그게 머릿속에 나오시면 안 돼요. 언제나 시작할 때는 저 목적식 하고요. 예산 제약식 그걸 먼저 쓰신 다음에 항상 시작하세요. 그거 쓰는데 얼마 시간 걸리지 않거든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55번부터 좀 나와야 되는데 55번 한 문제만 풀고 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55번 한번 풀어보세요.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저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죠. 효용함수 씁시다. 효용함수는 이거 루트 xy네요. xy 스몰 이렇게 돼 있고요. 예산 제약식 그냥 이렇게 px 대문자로 쓸까요? 하는 것처럼 py y 이렇게 있네요. 대문자 쓸게요. xy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일반화 시켜서 하는 걸 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대신에 효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효용함수가 x의 알파, y의 베타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이 경우는 알파가 2분의 1, 베타가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일반화된 경우라고 할 때 MRS를 구해서 한번 볼게요. MRS XY는 자, 분자예요. MUX, MUY 이렇게 되고요. 자, MUX, X로 미분하면 저 알파 빠지고요. X에 하나 빠지죠.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Y에다가 베타는 그냥 놔두고요. MUY는 저 Y로 미분하면 베타가 앞으로 가요. 그리고 X에다가 알파, Y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알파가 밑에 하나가 더 많죠. 2 집어넣으면 2, 9, 1이니까 X는 밑에가 많고 Y는 위에가 하나 더 많아요.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관계식이 뭐랑 우리가 연결돼야 되냐면 예산제약식이라 할 수 있는 PY분의 PX 요거랑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요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쫙 나타냈고요. 자, 우선 X의 수렴수 구하려고 하면 역시 X의 포인트 잡으세요. M, PX, PY로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 이상한 거 관심 없는 게 있잖아요. 이거 Y를 제거하고 싶고 요거를 Y로 정리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Y가 제거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 Y로 정리하시면 Y는 어떻게 되죠? X12 넘어가고요. 알파분의 베타, 알파분의 베타,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써주고요. PY분의 PX, X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 Y 저기다 대입하게 되니까 소득 M은 PX, X 더하기 PY에다가 아이고 뭐가 좀 길게 달라붙었어요. 요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 번쯤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안 하셔도 돼요. 이 주관식이면 이 과정을 쭉 써야 되는 건데 객관식이니까 판단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근데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는 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한 번쯤 해보시고요. 아무튼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그다음 요거 PY분의 PX, X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워지는 게 있어요. 얘랑 얘가 지워져요. 이렇게 해서 지워지고 그 다음 요거 보니까 같이 묶이잖아요. 얘가 X에 지출한 금액이고요. 요게 X에 지출한 금액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이렇게 밖으로 뚱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는 1 남고 여기는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남네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M은 1 남고요.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남고요. 그리고 다시 쓰면 알파분의 알파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남고요. 그럼 여기서는 PXX만 남네요. PXX 이렇게. 한 번 해보셔야 돼요. 한 번은 그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미국 가서 자유여 신상 있겠죠. 근데 본 사람도 있겠지만 뻥일 수도 있잖아요. 막 그냥 사진 만들어가지고 모조품 우리가 속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 이거 필요 없어요. 객관식이야. 인데 안 해본 사람은요. 마음이 그냥 한켠이 약간 무거워요. 그냥 나온대더라 해서 자유의 신상이 이때더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믿는 거랑 자기가 그래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 에이 그냥 했으니까 객관식인가 됐네 이거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자, X에 대한 수요함수가 X로 정리하면 X는 이거요. 전리 넘겨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그 다음에 PX분의 어떻게 돼요? M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파 베타 저희가 보니까 이거는 2분의 1승 2분의 1승이네요. 그럼 만약에 저 문제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개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합쳐서 1이고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승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가격이 와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PX가 분모에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외울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소득은 이 정상제니까 운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PY가 여기 없으니까 교차 탄력성은 빵이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분의 1 이렇게요. 자, 탄력성 구하세요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 좀 보이셔야 되는데 소득 탄력성 구하세요. 얘랑 얘만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요. 딴 애들은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 탄력성 1이고요. 가격 탄력성 구하세요 하면 얘랑 얘만 보여요.
당연히 얘는 증가율로 표현하면 할 수 있죠. 표현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를 나오니까 탄력성 1이고요. 다른 재화의 가격 PY 역시 없고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 물어본 게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건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시고, 뭐 가격 소비 곡선 아까 탄력성 1이니까 4번에 보시면 수평선이 된다 이렇게 봐야죠. 45도선이 아니고요. 소득 소비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아까 이거 맞아야 되잖아요. 요거 관계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요거 맞는 원점을 지나는 쫙 직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2번은 어떻게 돼요? 소득이 2배가 되면 효용이 2배보다 작게 잠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실제 우리 책에서는 막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y를 한번 구해볼게요. y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요 베타가 이제 분자로 가요. 근데 이 경우에는 2분의 1이니까 뭐 똑같이 2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득 m이고 py는 이렇게 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적용하셔도 돼요. 직접 안 푸셔도 되고요. 자, 그때 뭐였었냐면 1번 보세요. 1번. 1번은 뭐 소득이 2배 될 때 소비량이 똑같이 2배가 되는 거죠. 이게 2배 증가하면 이거 다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얘도 그대로 2배 증가하고요. 얘가 2배 증가하면 얘도 그대로 2배 증가하고요. 자, 그러면요. 여기다 쓸게요. 2배 증가했더니 얘가 2배 증가했고요. 얘가 2배 증가했더니 얘도 2배 증가했고요. 자, 그럼 효용함수 저기 보면 효용함수는 x가 2배 증가했고요. y제도 2배 증가했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그러니까 효용 루트 수였으니까 효용도 당연히 2배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요 관계식에서 막 이렇게 좀 생각만 조금만 해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조금 보일 거예요. 예, 이게 물리가 트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잠깐 좀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 이제 조금 뒤에 문제 쭉 풀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